안녕하세요, IT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갤럭시 S25 플러스 실사용 장단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플러스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플러스 의외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장점들 말씀드리고 단점들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장점은 45W 충전입니다. 제가 직전에 기본형을 쓰다가 플러스를 쓰면서 가장 큰 체감이 드는 게 충전 속도가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S25 기본은 25W 못 써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느리네 싶은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아니 플러스는 꽂자마자 15분 만에 무려 44%가 찼고 30분 만에 73%, 완충에는 단 1시간이면 충분하다 보니 오히려 S25 울트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완충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이 필요할 때 대충 15분 정도만 충전해도 하루 반나절 정도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원래 S24 시리즈까지만 해도 45W 충전을 하려면 당연하게도 어댑터도 필요한데 케이블 또한 기존에는 5A를 지원해야 45W를 쓸 수 있었다 보니 스펙상 45W를 지원한다 해도 5A가 아니면 미지원인데, 이제는 3A까지도 45W 충전을 지원하기에 웬만한 서드파티 충전기로도 이제 45W 초고속 충전 2.0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6인치 후반대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편입니다. 이번에 무게가 전반적으로 약간 가벼워졌는데 190g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가벼운 편이다를 넘어서 제가 써본 6인치대 후반 스마트폰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스마트폰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이폰 16 플러스만 해도 199g 정도 하고 요즘 A 시리즈 보급형들은 거의 다 200g이 넘어가고 있고, 울트라 프로맥스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나 무려 10% 정도 더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울트라급 크기인데 좀 더 가벼워서 화면 인치 대비 손목이 좀 덜 아프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가벼운 거 정발 기준으로 했을 때 포코 X6 프로가 186g 정도 하긴 한데, 얘는 후면이 글라스틱이다 보니까 당연히 더 가벼운 게 정상이긴 하나, 아무튼 같은 글라스틱을 쓴 나싱폰 2A가 190g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장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QHD 플러스급 패널에 UWB가 있죠. 이건 제가 갤럭시 S25 일반에서도 단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플러스는 반대로 장점으로 봐도 되죠. 사실 FHD 플러스급이라고 해도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뿐더러 스마트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정이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 FHD 플러스급으로 세팅이 계속 유지될 확률이 또 크다 보니까 FHD 플러스급 옵션으로 쓴다고 해서 패널이 구려 보인다 이런 얘기는 잘 없죠. 그래서 혹시나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FHD 플러스급으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QHD 플러스급으로 바꿔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UWB 최신 차량에 옵션 좀 넣었다 하면 스마트폰으로 문 열어주는 거, 이것도 플러스부터 가능하죠. 네 번째는 가격 대비 스펙이 상당히 괜찮다는 장점입니다. 이게 아이폰 16 플러스와 가격이 매우 동일하죠. 그런데 16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대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카메라도 트리플 카메라이고 성능 또한 8 엘리트 현 시점 1등 칩셋이라 볼 수 있고, QHD 플러스급 패널에 주사율도 120Hz를 지원하고 충전 속도라든지 용량 부분 등등 제가 앱등이라도 같은 가격대에서는 S25 플러스를 추천과 구매를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장점들 봤으면 단점들도 봐야죠. 첫 번째 단점은 반사 방지 코팅이 미적용됐다는 점. 이게 S24 울트라에 처음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S25 울트라 단 2가지 모델에만 적용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울트라 최고가 모델에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만이 있으면 울트라 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한정으로 봤을 때 울트라 구매는 당연하죠. 그러나 태블릿으로 넘어가면 탭 S10 울트라뿐만 아니라 탭 S10 플러스 AR 코팅 적용되어 있고, 갤럭시 북 4 프로도 가장 기본 모델에도 AR 코팅이 들어갔는데 출고가 자체만 보면 탭 S10 플러스가 더 저렴한데도 적용이 되어 있고, 갤북 또한 비슷한 수준인데 적용된 것을 볼 때 이것도 하나의 원가 절감 아닐까. 물론 저처럼 삼성 정품 AR 필름 구매를 하면 울트라 비슷한 급의 코팅 성능을 보여주기에 기본형과 플러스를 쓰신다면 삼성 정품 AR 코팅 구매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단점은 7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의문점. 사실 지금 당장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향후 나는 4, 5년씩 쓰겠다 혹은 최소 3년 이상 쓰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후 해당될 수 있는 단점인데, 지금 전작의 S24만 봐도 One UI 7 적용이 계속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베타만 나오고 정식은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원을 한다 해도 애플처럼 거의 대부분 기능을 한 방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S22만 봐도 소프트웨어 판올림을 받았지만 AI 기능은 현재까지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걸 7년까지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해줄 것인가, 이게 약간의 우려가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보안 업데이트만 받는다 치면 괜찮겠죠. 뭐 사실 지금까지 쓰면서 느낀 단점들은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긴 한데, 장단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 사용 패턴으로 7시간 반 정도 나왔는데 하루 정도는 거뜬히 버틴다 볼 수 있고, 기본형과 비교해보면 1시간 정도 더 오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에서 단점으로 꼽았던 초기 발열이라든지 충전 속도 UWB는 플러스에서 모두 다 해결 혹은 완화가 되어 있다 보니, 나는 충전 속도, UWB, 초기 발열 이런 거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형보다는 저는 플러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스피커도 보면 일단 전작 대비 상당한 개선이 있죠. 고음 찌르는 현상도 많이 줄었고 저음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스피커도 상당히 들어줄 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본형과 비교해봤을 때 스마트폰이 크다고 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이 있고 그렇진 않고, 기본형과 비슷한 스피커 음질을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25 플러스 실사용 장단점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번엔 영상이 살짝 짧은 이유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플러스는 전작과 비교해볼 때 칩셋을 제외하면 딱히 뭐 특별한 느낌은 없긴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제품 밸런스는 기본형보다는 플러스가 좀 더 잘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S펜을 안 쓰고 고배율 망원을 안 쓰고 삼성 정품 AR 필름을 붙이면 뭔가 울트라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여태까지 쓰면서 기본형은 약간의 단점들이 있었지만 뭐 플러스는 크게 불만족스러운 점은 없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번 S25 플러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작성해주세요.